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삼스럽게 오늘 제가 오대천에 갔었어요. 오대천에 갔었고요. 이 오대산이 원래는 경치로도 나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 이쪽 방면에는 월정사가 있고요. 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한 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대산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는 소금강이 있어요. 소금강.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금강도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경치가 아주 수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금강이 금강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금강인데, 원래는 최고, 단단하다, 벼락이다, 최고다 이런 의미. 금강 저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고라는 뜻으로 금강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지옥에도 금강이 있어요. 지옥에도. 그때는 가장 단단해서 지옥의 불길에서도 끄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이러면 그러한 금강을 통해서, 그렇게 단단한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금강반야예요. 그런 단단한 금강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물리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소금강 쪽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교식으로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수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고성의 금강산,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이 있고요. 우리나라 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산일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나?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사찰 중에서 불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제일 높은 사찰 하면 통도사? 아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냥 불교인, 불교 아닌 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불국사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게 프로테이지상.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데도 통도사보다 더 네임밸류가 높은 절은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그래서 우리나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가보는 산인데도 금강산 하면 엄청나게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금강산 스님들이 얼마나 이거 입을 잘 터냐면, 와, 진짜 뭐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원래는 이 오대산이 문수보살 성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문수보살 특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앞에서 그 기어댕기지 마라. 한 종류는 저기 낙산사 홍련암처럼 한 장소랑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 이렇게. 그래서 뭐 관세음 보살 도량들은 대부분 한 장소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장소랑 관련이 돼 있고,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고, 이런 성산은 이 오대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장률사에 의해서 삼국시대 때, 통일 전에 선덕여왕 때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덕여왕 때입니다. 모든 기록에는 선덕여왕 때라고 나오는데 진덕여왕 때입니다. 여기 개창된 거는 제가 논문을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됐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썼었어요. 왜 그런 잘못이 있냐면, 이 오대산 스님들이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연대를 땡겼어. 그래서 선덕여왕 때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여기로 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계산을 쭉 해보면 진덕여왕 때라고 보니까 지금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 사실 뭐 지금은 1400년 됐나 1405년 됐나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개창이 되고, 통일신라 말에 경기도 연천에 보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계산 원심원사가 있어요. 거기 생지장보살도량이라고 지장보살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멧돼지로 변신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지장보살도량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연천에 원심원사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그 불상은 그때 김순석이라고 하는 분이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활을 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장보살, 돌로 된 지장보살 어깨에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얘기고, 그 불상은 나중에 옮겨온 게 심원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철원의 심원사.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서 깊은 그런,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가피를 받으려도 어디가 잘 된다더라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서 되는가 모르겠다만,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거 아니다. 오르는 종목이 있는 거야. 억장이 가장 무너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주식이 2배, 3배로 올랐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 올랐어요. 내 거는 잠수함입니다. 내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도 벌었겠다. 너 주식한 지 오래됐잖아. 억장이 무너지죠. 차라리,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줄을 서도 좀 잘 서야 되고, 뭐가 있어. 그래서 기도 가피를 받으려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알아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원심원사? 그게 원래 보계산이거든요. 거기 누가 알아요? 한국전쟁 과정에서 톱질을 당하면서 다 절단이 났습니다. 3대 성산이 있는데, 이 중부권 벨트에 3대 성산이 있어요. 오대산 월정사, 그리고 부속으로 상원사입니다. 부품으로 이제 별책부록으로 상원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니까. 봐봐. 상태를 봐봐. 절 상태를 봐봐.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계산, 연천의 보계산 원심원사, 거기도 이게 중부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까 고성의 금강산, 거기도 또 이게 다 38선 위아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막바지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상태에서 세우려고, 이거 휴전을 하려고, 그 과정에서 다 갈려버렸죠. 이 세절이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장흥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건 천관보살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산이라고 하는 데는 총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중부권에 3개, 그 다음에 저 장흥에 1개, 이렇게 총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게 원래 금강산 아닙니다. 개골산이 원 이름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개골산. 다 뼈라. 모두가 다 뼈다. 근데 그게 화강암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가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개골이에요. 개골.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불교에서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그 금강산에 절이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기록은 경덕왕 때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쪽에서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금강산이 크게 대두됐느냐? 그거는 아니고 언제 확 올라오냐면 원간섭기 초기입니다.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원나라, 몽고 이러면 1200년, 1300년 이렇게 그냥 안 떠올라도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쳐. 괜찮아. 딴 사람도 잘 몰라.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훨씬 늦어요. 그리고 그쪽의 금강산 팀들이 이 오대산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대산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조선 초에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보면 금강산과 오대산의 절들이 너무 많아서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실록에. 그래서 오대산하고 금강산이 굉장히 잘 됐어. 그리고 더 잘 된 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이 이게 또 막 이게 막 구라를 치는데 금강산 스님들이 막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금강산에 한번 오면 순례를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둥 무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 전통이 어디로 가냐면 최근에 봉정암으로 가서 3번을 와야 된다는 둥 이렇게 금강산의 계승자입니다. 금강산의 계승자. 봉정암에 3번 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도 없던 얘기예요. 그냥 없던 얘기예요. 그냥 그건 네 주장이고가 되는 거지 원래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절에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그 얘기가 없었다니까.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강산에서 원래 개골산인데 그걸 금강산이라고 스님들이 이름을 바꾸고 거기 가면 이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좋은 곳에 태어난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걸 얼마나 불고 댕겼는지 몰라. 진짜 엄청나게 불고 댕겼는가 봐. 마케팅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 금강산에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봉정암에 3번 가고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 다 못 들었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금강산도 그렇게 막 약을 파는데 그러니까 유교 공부하는 최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 어렸을 때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 동국여지승남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걔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족보에 없는 얘기야. 전통적으로 해오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이 오대산 중대 정멸보공, 통도사 금강계단 정멸보공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조금 전통 사찰도 아닌 것 같은데 절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가보면 정멸보궁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어디서 모셔왔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연대가 오래지 않은갑다 라고 추정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강산이 그렇게 그리고 금강산이라고도 안 불렀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쯤 돼서 금강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얼마나 히트 상품이 됐는지 원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나라 안에서 금강산에 원나라 황제들이 어떻게 보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금강산에. 그러니까는 이게 내용은 둘째치고 홍보가 엄청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원나라 때 장사를 시작했는데 원나라 황제들까지도 다 이렇게 막 오고 그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불사를 하고 막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황후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강금강 이런 대단한 그 당시에 이렇게 내시예요, 내시. 근데 내시 중에서 굉장히 센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들이 막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종 황제의 어향사 신분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의 어향사. 어향사는 뭐냐면 내가 다 순례를 가서 기도처에 참배하고 향을 사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향 사르는 거예요. 향 사르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향사라 그래요. 황제를 대신해서 아주 좀 청정하고 괜찮은 스님을 임명을 해. 그래서 향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 대신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사신, 향사신. 향사신. 향 대신 켜주는 향사신. 청나라에서 칙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신이 아니고 향 올리러 다니는 사신. 그걸 어향사라 그래. 어향사. 그 어향사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제납박타 지공 스님입니다. 나옹 스님 스승인 지공 스님. 그래서 지공 스님이 위상이 엄청나게 이 고려에 와서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대신해서 향을 사르러 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레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해준다기보다도 이제 그 황제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성으로 와서 그다음 수도니까 감노사 쪽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금강산으로 가요.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이 대단해요. 그리고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 양촌 권근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유명한 글쟁이이고 권문세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사신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같은 사람은 사신으로 못 가. 가방끈 짧은 사람은 사신으로 안 보냅니다. 개망신 당해요. 개망신 당해. 그래서 이제 공부 쪽 사람들이 공부 쪽이고 내 사람인 사람을 보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라고 하는 국보를 보면 그게 이제 신미스님이 주도해서 상원사 그 당시에 화재로 이렇게 상원사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불나면 절당이 나거든. 목조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조는 창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신미스님이 주선을 해서 불사를 하고 불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세조가 신미스님한테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선실세과예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 신미스님 첩을 하나 준 거예요. 첩. 마누라 첩이 아니고 첩지.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나 이런 거 하나 좀 받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모금관을 준 거야. 모금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모금해서 사업하세요 라고 권한을 준 거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다. 엄청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요즘 돈으로 얼마가 거쳤냐면 3천억 정도가 거쳐서 불사가 돼요. 다 들어갔는가 모르겠다. 좀 뺐을 수도. 죄송합니다. 그 정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를 추정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상원상 아마 삐까번쩍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다가 불사를 하고 거기에 돈 낸 사람 이름들이 쫙 적혀 있어요. 돈 내고 사인하고 한 명의 사인이 나오는데 한 명의 서열이 신숙주보다 뒤라니까. 신숙주가 더 셉니다. 한 명이보다 서열이 높아. 서열이. 모든 일은 한 명이가 다 했지만 신숙주가 높은 이유는 신숙주가 고신을 받아와요. 명나라에 가서 구테타를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마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때도 비슷했을 거야.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고 흔들어 버리면 다시 뒤집어지면서 사형당할 겁니다. 아마 사형당할 거예요. 그때 미국과 사바사바에서 누군가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거예요. 얻어냈겠지. 얻어냈겠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방끈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야 머리가 좋아야 이제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해도 필담으로 같은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다가 막 쓰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 사관들 옆에서 졸고 있으면서 막 쓰잖아. 속기사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걔네가 진짜 한문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가 떠들면 한문으로 바꿔서 붓으로 속기를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단어들을 쫙 바꿔가지고 속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통역인데 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쓰기까지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표준말을 쓰는 게 아니고 퇴계가 오면 경상도 말을 쓰고 강원도 말을 쓰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쓰면 그거를 순식간에 딱 해갖고 탁탁탁 써내는 거야. 쉬면 안 된다. 왜냐면 말이 글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한국말로 받아 써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쓰는데 상대가 사투리를 쓴다니까 이놈들이. 표준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관 출신들이 대부분 나중에 성공해요. 왜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관 출신들이 머리가 괜찮다고. 그래서 필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방끈이 긴 사람이 가야 고사도 잘 알고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보다 중국 얘기를 더 잘하는 거야. 중국 내용들을 싸대기를 때리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또 보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데서 감복받으면서 이거를 외교를 처리를 해내야 돼.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가방끈 중에 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그거 갔다 오면 또 막 출세해요. 그렇게 그거 잘 성공시켜서 오면 그런 외교적인 거를 잘 해서 오면 거의 뭐 조선이나 고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중국 외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 나라가 없어. 일본하고 할 거야. 뭐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랑 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어. 아무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잘 간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양총 권근이라는 사람이 명락제를 만나요. 명락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며 이러면서 시제를 막 던지기 시작해. 그 앞에서 시제가 떨어지면 우리가 삼행시 뜻이 쭉 짓는 거야. 그런데 한시는 일반 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삼행시 뜻이 그냥 이렇게 글자만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운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쓰는 요법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 순식간에 막 다 맞춰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돼. 그때 던진 것 중에 금강산이 나와. 그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그 얘기는 명나라 사람도 금강산을 알고 있어. 그것도 황제가.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 중에서는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게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건 금강산 스님들이 진짜 마케팅의 황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봉정암도 굉장히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앞서서 최고로 잘했던 건 갓바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갓바위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그래서 약사열애라고 하는데 약함이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석가모니 아닌가요? 라고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봉 석조열의 자상 아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공식 명칭이 늘상 공식 명칭을 봐. 그런데 거기에 약사열애인 게 확실하면 그냥 석조열의 자상이라고 하지 않고 석조 약사열의 자상이라고 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약함이 없는데 뭐. 근데 그냥 약사열애라고 계속 해요. 그리고 그 갓은 나중에 쓴 겁니다. 원판 아닙니다. 나중에 더워서 선크림 바르시다가 이걸로 안 되겠다. 선크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갓으로 그 갓 하나 쓰느냐 마느냐가 이 얼굴에 이끼 끼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는 꼭 모자를 쓰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십 년 지나다 보면 형님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마케팅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럽지. 부럽지. 그리고 그 원조가 금강산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마케팅을 잘했는지 조선 후기까지도 금강산 그림이 뭐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금강산을 못 보는 사람은 그림이라도 봐야 나쁜 데로 안 가니까. 악도로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강산 그림을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고 임금들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야, 금강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야, 나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금강산들이 임금에게도 그려져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정조가 파견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김홍도가 금강산 그림을 그리게 되는. 정조 같은 경우는 왕궁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돼도 함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정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보고 싶은 건데 못 가. 그럴 경우에 김홍도를 언제나 파견해요. 그래서 민간 시찰을 해보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민간 시찰 제일 잘했던 게 건륭 황제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양반 복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복장 싹 바꿔가지고 황제가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왕실에서 겪는 그 대우하고는 또 다른 재미. 약간 거지 같은 재미인데 제가 그런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승우 스님과 저의 가장 큰 차이, 저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약간 아기 다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기 다툼, 줄 서고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나름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하는데 정조도 왕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파견해서 김홍도를 파견해서 그린 게, 김홍도가 그래서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왜 김홍도는 그렇게 풍속화를 많이 그렸느냐가 그거를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그렸는지 얘가 그림도 잘 못 그려요. 김홍도가 오류 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손가락이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그 오주석 선생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나와요. 그걸 다 지적해 놨어. 어디 뭐 틀렸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리는 거지. 그러면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강산 그림들이 유행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신앙적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이 참 대단한 데고, 그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좋은 데는 다 금강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해금강, 바다에서 경치가 좋으면 해금강 다 갖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오대산 안쪽에는 소금강, 금강산 정도는 아닌데 A급작, 이해가 됩니까? A급작 소금강, 소금강, 딱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메시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좋아, 그쪽 좋아, 그쪽 바위가 훨씬 좋아. 예, 엄청나게 큰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근데 폭포 보려면 좀 많이 걸어가야 돼. 예,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이쪽에는,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청학동도 있어요. 청학동. 그 소금강 있는 쪽에 청학동이 있어요. 그게, 그 김봉곤 훈장 나오는 지리산 청학동보다 저는 더 오래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율곡에 유청학산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 율곡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경하러. 율곡이 강릉 사람이잖아. 그래서 저 동네에 경치가 기가 막힌 게 있대. 뭐 이래갖고 막 약을 팔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아니 그 쉽지 않아. 왜? 대관령을 건너는 게 지금은 대관령 통과할 때 어떤 현상만 겪으면 되냐면 귀가 약간 윙 해갖고 이렇게 약간 비행기 탄 느낌? 이거 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강릉 다녀봐서 압니다. 강릉 다녀봐서 아는데 이게 이제 젊으면 그쪽에 도착하면 귀가 뚫려. 그리고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1시간 이상 가. 1시간 이상 안 뚫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거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연세가 점점 많아지잖아. 병원 가서 뚫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나면 병원 가서 뚫어야 돼요. 그 먹먹한 게 몇 날 며칠 가. 진짜.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놔두면 나중에 난청이 될걸. 그래서 병원 가면 뚫어줍니다. 뚫어뻥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뭔가 있어, 방법이. 뭔가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대관령을 도보로 건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길이.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왔겠어. 그리고 그 청학산. 지금은 청학산가 그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금강산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학동이 더 오래된 청학동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율곡이면 연대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율곡이면 연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리산보다 아마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추정을. 우리나라에 청학동이 한 20군데 이상 있습니다. 20군데 이상 있습니다. 청학동은 뭐 어떤 뜻이냐면 푸른 학이 날아다니는 동네에 정확하게 말하면 동굴, 그 다음에 어떤 은신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흰 학이 500년을 살면 푸른 학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푸른 학을 못 봅니까? 500년을 못 사니까. 월정사 적광전에 가봐라. 거기 푸른 학이 있다. 푸른 학. 자세히 봐봐. 천정 쪽에 봐봐. 푸른 학이 있어. 근데 걔는 반풀어. 전체가 다 푸른 게 아니고 이렇게 땡땡이로 풀어. 그래서 한 300년 정도 됐나? 어떻게 뭐 좀 되다 말았나? 그래서 뭐 그렇게 그 푸른 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들이 사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게 학을 타고 다녀. 신선들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여러분 신선 어디 사는지 모르죠? 신선들 우리랑 같은 세상, 수평세계에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데는 백두산 천지처럼 천지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분지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나와야 돼. 그게 청학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랑 같은 세계 속에 있지만 인간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개구멍으로 한번 누군가가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도연명의 도하원기, 무릉도원 이런 거 언제나 동굴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학동이 나오는 기록이 청학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청학집이라는 책에 보면 동굴로 들어가서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위로 가면 이렇게 백두산 분지처럼 생겼다고, 천지 그 분화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물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그 신선들만 살아.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야, 저기 동네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없더라고. 그래서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인간이랑 섞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 소금강 쪽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소금강은 불교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데를 금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이라고. 그리고 신선들이 사는 데를 도교에서는 청학동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진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도사들이 나와. 이 오대산에. 네. 그래서 검승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검법을 연습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 중대는 지로봉이라고 그래요. 지로봉은 뭐냐면 향로, 연단하는, 단약을 만드는 향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선이 되는 단약을 만드는 그 화로, 약을 제조하는 그 단약 제조 공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대에서 단전호흡 같은 걸 하면 되게 잘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 구조들이 있어. 그래서 이 금강산, 오대산의 저쪽 소금강 쪽이 이 두 개의 타이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광고를 잘 못하더라고. 나를 영입을 하면 내가 그 광고를 해줄 건데, 바보들. 그래서 그쪽이 그래 경치가 괜찮고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청학동과 관련해서는 스토리가 많이 죽었어. 근데 율곡 기록에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성립연대가 상당히 빠른 거는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쪽은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그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도교 쪽 스타일이 좀 강하고 이쪽이 불교 쪽이에요. 중국 그 소림사가 있는 숭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숭산에 소실봉에 소림사가 있는 겁니다. 소림사가 소실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림사예요. 태실봉이 있습니다. 숭산에. 태실봉이 더 큰 거예요. 대소라는 뜻이니까. 메인에는 뭐가 있냐면 중학묘가 있습니다. 중학묘. 그거는 도교의 어떻게 보면 사당이에요. 도관. 그래서 서로 양쪽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도교가 메인에 있고 불교는 소실봉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데 있습니까? 도교는 걔네 민족 종교니까 먼저 들어와 있었지. 그리고 불교는 나중에 전래되는 거니까 뒤에 들어가니까 좋은 땅 뺏긴 거지 뭐. 없는 거지 뭐. 이미 주인 그렇다고 뭐 밀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 동네로 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주의 소림사 가보시면 소림사 쪽에만 사람이 버글버글하죠. 제가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 소림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 소림사. 달라이라마가 사는 포탈라궁보다 훨씬 유명해요. 소림사가. 비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쪽에는 도교가 있고 한쪽에는 불교가 있는 게 이 오대산이에요. 오대산. 그리고 이쪽 소금강 쪽은 사실은 지금 오대산 월정사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계곡은 이제 다 월정사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합수명당. 두 물이 합쳐지는 데는 다 명당이에요. 두 물이 이렇게 갈래가 합쳐지는데. 전 세계에서 두 물이 합쳐지는 데로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도의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그게 바라강과 와시강에 합쳐지는 합수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화장을 해서 그 재를 넣기만 하면 천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아까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사람도 많은 데서 잘난 척하다 자빠지니까 지금 안 아파요, 사실. 왜? 쪽팔려서 안 아픈데 내일 되면 많이 아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교통사고 난 것처럼 내가 진짜 말이나 안 했으면, 미끄러우니까 보살님들은 내려오실 분만 내려오시고 조심하세요 하다가 자빠졌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양쪽 다 까졌어. 다 까졌어. 이쪽도 까지고 이쪽도 까지고. 근데 염주 찌그러진 게 더 아깝고. 짜증. 개 짜증. 돌에 찝혀가지고. 그 바위에 아직 물이 덜 말랐는데 거기에 털신 씻고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꼭 이렇게 자빠지고 이러면 그만 물어보면 될 건데 꼭 쪽팔리게 괜찮냐고 끊임없이 물어봐. 야씨 그 입 닫아라 씨 계속 물어봐 씨 쪽팔려 죽겠구만. 예전에 그거 몰라? 누가 빙판에서 이렇게 건너다가 이렇게 물에 아니 그 얼음 온 거 잘 못 봐가지고 자빠지니까 꽈당 하니까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야 빨리 가. 아는 척하지 말고 지나가.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가 합수하는 합수 지점에는 다 명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그리고 좀 내려오면 거기 신선의 공깃돌. 그 공깃돌 진짜 사진하고 좀 다른 거 같고 좀 섞였나? 누가 갖다가 바꿨나? 이 동네 지층을 자세히 보시면 그 뜬돌들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에요. 뜬돌들이. 그래서 뜬돌들이 있어. 모든 뜬돌은 옛날에 사람들은 다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뜬돌은 뭐냐면 이렇게 돌이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그냥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중간에 돌 중간에 있는 층이 좀 약해서 그게 이제 깎여 나가다 보니까 위에 덩어리가 남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았을까? 물에 의해서 계속 쓸리면서 중간에 약한 층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싹 이제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돌을 굉장히 신령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기운이 강하고 신령한 기운이 이렇게 쫙 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돌은 한 덩어리로 된 화강암입니다. 한 덩어리로 된 화강암. 쪼개져 있고 이런 거는 약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산 한 2번 가봤는데 마이산은 제가 거의 잘 안 갑니다. 이유는 마이산은 거의 마사토죠. 마사토. 그 바위를 보면 이렇게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들을 만져보면 다 푸석푸석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쓸려 내려오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은 기운이 뭉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금 영험한 데를 찾아다녀야 돼. 못 찾으면 따라오던가. 그래서 마앱을 새겨준데 자세히 봐봐라. 다 이렇게 돌이 한 덩어리짜리 돌들에게 다 새긴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돌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 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 딱 한 2번 가봤는데 완주한 거는 사실 한 번이에요. 제가 여기 20년 살면서 이절에 20년 살면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다 한 번 걸어가 봤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야,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니, 생각보다 멀어요. 차로 타고 가도 한참 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왜 걸었을까, 나는? 나는 왜 걸었을까? 아니, 차는, 이렇게 다리 좀 올리면 태워줘요. 좀 쪽팔려서 그렇지 태워줘요. 태워줬는데 아는 척하면 더 쪽팔리다. 그런데 아니 여기가 5월에 걷기 대회가 있어요.
올해 걷기 대회. 그래서 그걸 매년 행사를 해요. 얼정사에서. 법보신부님과 뭐 같이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걷기 대회를 하면 보통 저 명상마을쯤에서 시작해서, 안 그러면 얼정사에 시작해서 상원사까지 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그렇게. 그래서 한 번 뭔가 싶어서 한 번 해봤죠. 그 뒤부터는 가다가 다리 이렇게 걷어 올리고 타고 내려왔죠. 한 번이면 됐다. 매년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한 번 가봤는데, 길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섭다리에서부터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섭다리로 올라가서 차를 타는 그런 코스예요. 제가 하는 코스는, 왜냐면 내려오면 힘들어. 근데 길을 너무너무 정비를 잘 해놔가지고 다시 안 가고 걸어 내려와도 되겠더라고, 충분히. 그리고 경치가 좋아서, 오늘은 되게 시원했어요. 되게 시원했어요. 내가 자빠진 불상사를 제외하고는, 이 계절에는 거의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미리 얘기해서 안 갔어요? 우리도 다 갈 건데, 거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부러 늦게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 다 어디 가실 때 있는 분들은 다 어디 가시라고. 다 예약이 잡힌 뒤에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쓸쓸한 분들을 모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복지 차원에서 조금 이제 뭐 그런 분들 있잖아. 여름에 휴가는 있지만 갈 데는 없는 분들, 그런 차량들만 모아서 이렇게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경치가 좋아서 나중에 아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예 월정사까지 오는 쪽으로다가 만들어 버리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겠더라고요. 한 2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 걸으면 끝납니다. 아니, 길이 괜찮아. 그냥 행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